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신데요. 저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막 아프기 시작하더니 토요일, 일요일, 주말 휴일 동안 끙끙 앓아 누웠었는데 이제는 약간 숨쉴만 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들 주식도 좋고 다 좋지만 건강이 최고니까요. 예, 건강 주의하시고요. 자, 일단 오늘도 하나하나 뜯어봐 가면서 또 결론까지 저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좋았었죠.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 정도였는데 0.1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51%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금 주말 사이에 그런 얘기들 나온 부분들이 있었죠. 대통령실에서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들을 현행 10억에서 50억 이렇게 좀 올리는 방안 이런 거 검토한다라는 얘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한다니까 하겠죠, 이번에는.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 또 힘을 하나 실어준 거는 해외 시장들, 특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이 다우 같은 경우는 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상태고요. 이 S&P 500도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상황이고, 자,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자, 요게 나스닥 주봉인데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고점이라고는 여기 있는데 요건 돌파가 된 상태예요, 지금. 돌파가 된 상태고, 이제 남은 건 이 사상 최고치 이게 남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S&P 500이나 다우지수 급등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시장의 기조 자체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아시아 시장 쪽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본 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이렇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조금 민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일본은 0.64%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자, 요거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 중국 증시는 좀 얘네들 왜 이러지라는 생각 들 정도로 조금 답답한 모습입니다. 자, 요거 주봉인데요.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전저점이 여기 있고 이게 요거도 사실 깨진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 주가가 2,930포인트인데 이 저점이 여기 저점이 2,923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떨어져 버리면 이때 2022년도에 기록했던 저점 이 부분도 조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저게 깨고 내려간다라면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대만 증시도 오늘은 살짝 마이너스 났습니다. 자, 양산을 뽑긴 뽑았죠. 근데 지수 자체는 0.12% 정도 하락 마감했고 홍콩은 맨날 빠지는 시장이 홍콩 시장이죠. 오늘도 0.89%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짚어본다라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데 유럽 쪽도 강합니다. 근데 이 아시아 시장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라는 거. 근데 우리 시장은 플러스가 났으니까 우리 시장은 강한데 그 이유는 뭐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코스피 일봉 한번 살펴보면요.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장 초반에는 등락이 조금 있었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 좀 10시 반 정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하루 종일 본다라면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인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좋았고 우리나라 시장도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었지만 다른 여타 아시아 증시들 이런 쪽이 조금 헤매니까 우리 코스피도 조금 좀 멈칫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이쁘죠? 예, 모양 상당히 이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난주에 돌파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파했어요. 지난주에 월요일이 언제였나요? 요때였었나요? 하여튼 이때 요때였었나 보네요. 돌파해서 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움직였죠. 말씀드린 대로 잘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20선하고 122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 어떤 걸 얘기하느냐. 뭐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22평선이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좀 큰 조정은 없이 조금 좀 어느 정도 하락하면 또 지지를 받고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하루 종일, 오늘은 555억 정도 샀는데요. 하루 종일 뭐 마이너스 뭐 한 200억, 뭐 250억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있었는데 장 막판에 오후장 동시호가 때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와서 오늘도 매수를 해서 외국인들은 3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 뭐 지난주 금요일하고 목요일 만긴 날하고 들어온 물량들이 상당히 좀 큰 물량들이 들어왔죠. 자, 외국인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물시장 수급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자, 근데 일단 이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어요. 일단 수급부터 보고 현재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도 3,100억 정도를 순 매수했죠. 그리고 요 날이 만긴 날이었었고, 그다음에 금요일하고 월요일 오늘 이틀 연속으로 좀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상당히 좋은 뭐 그런 관점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뭐 한 3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자, 요거를 마냥 좋긴 좋은 거죠. 근데 되게 좋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요. 자, 미결제 확정이라는 게 있죠. 보시게 되면 2,252계약이 마이너스잖아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24만 7천 계약에서 24만 4,748계약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 즉슨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거 요거는 야, 시장이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새 돈이 들어와서 확 밀어붙인 게 아니라 기존에 매도 쳤던 물량들이요. 그게 일정 부분 청산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만긴 날 23만 8천 계약 정도로 넘어왔는데요. 자, 이날이 만긴 날이었었고 만긴 날 종가 기준이니까 자,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 3일 연속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들어오면서 미결제 확정이 플러스로 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줄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지금 월물 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시장을 지금 좌우하는 앞으로 뭐 길면 3개월 정도의 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수급들이 월물 초에 나오기 때문에요. 좀 항상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3일 연속 순매수했으니까 나쁜 수급은 아닌데 그렇게 아주 베스트는 아니다. 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굉장히 좋았었죠. 자,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뭐 코스피 시장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딱 봐도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틀 내에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떠서 시작해서 쭉 당겨 올렸죠. 뭐 오후장에 물론 조금 좀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모습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강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견조한 그런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자, 122평선 근처 정도까지 지금 오늘 장중에는 거의 뭐 122평선 근처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뭐 오후장 들어서 약간 밀린 관계로 122평선에서 이렇게 꼬리를 좀 달았는데요. 자,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가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뭐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122평선은 돌파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외국인들 수급 굉장히 좋아요. 자, 뭐 1,300억, 1,000억, 1,800억. 오늘도 1,800억이나 매수했는데요. 자, 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매도했네요. 이거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셔야죠.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되는 그런 물량은 나오진 않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뭐 그런 분들이 좀 주가가 올라오니까 좀 일단 챙기자라는 그런 심리에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코스닥 시장의 120일 이평선 요거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누가 뭐래도 오늘은 2차 전지였었죠. 자, 이 2차 전지 쪽이 뭐 우리 시청자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갖고 굉장히 좀 이 관련이 많은 그런 쪽이죠. 자, 이 에코프로만 보시더라도 올해 초에 이 주가가 10만 원 약간 넘는 수준이었죠. 10만 원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거 15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반토막도 훨씬 더 났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69만 7천 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밑에 저쪽에서 봤을 때 저 연초에 봤을 때 그때보다는 6배 정도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 1월 달부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과세 대상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물량들이 사실 뭐 3억 이상이면 25%인데 그러면 거의 하한가 하나 맞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팔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 물량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좀 희석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되는 부분들 여러분들 전에 보셨죠. 공매도 금지했을 때 그때 시장 이 2차 전지 섹터들 마냥 갈 줄 알았잖아요. 자, 이제는 해방이다. 엄청나게 좀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상승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막상 시장에 딱 공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좀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뭐 22평선 여기 보시게 되면 상향 돌파했죠. 예, 상향 돌파하고 상당히 이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파란선 62평선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 62평선은 돌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근데 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재료가 딱 시장에 나와버리면 그때는 매물을 조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75만 원 이상 정도에서는 조금 분할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2차 전지 쪽을 하시더라도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돼요. 자, 제가 2주 전에 2차 전지 쪽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WCP에 대한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자, 요건 보시게 되면 음선이 15주 연속 음선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때가 요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요때 월요일 요때였었겠네요. 그리고 처음에 저 공모가 그 근처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에코프로하고 아까 보셨죠. 자, 이날이 월요일이니까 12월 4일 날 종가가 43,200원이었습니다. 근데 WCP가 지금 52,500원이에요. 에코프로 이때 종가 얼마였나 한번 볼까요? 자, 이 에코프로는 이날 종가가 66만 7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69만 7천 원이니까 3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자, 근데 이 WCP 같은 경우는 자, 저 3만 원이면 5%도 안 되죠. WCP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상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뭐 한 30%까지는 안 되겠네요. 30%까지는 안 되겠지만 자, 뭐 거의 뭐 그 정도에 근접하는 그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좌를 잘 운영하시려면요.
안정성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수익이다 뭐 이렇게 쫓으면서 잘못하시다가는 크게 어려움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차트도 보시고 모멘텀도 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WC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좀 조정받는 구간이 있다라면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그 IRA 관련되는 그런 법안이 있죠. 그게 세액공제를 분리막이나 전액 같은 거 요런 데에도 확대 적용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있었죠. 자, 뭐 전액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엔캔 같은 것들로 오늘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반도체 소재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뭐 솔브레인 같은 종목도 전액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섹터들 이런 쪽도 종목별로 많이 갈라질 겁니다. 많이 이렇게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테니까 꼭 좀 안정성 부분들 같이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오늘 또 강했던 섹터가 로봇 섹터가 있죠. 자, 로봇 섹터는 지금 크게 1월 달에 여러분들 행사가 두 가지가 좀 있죠. 첫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CES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지금 1월 8일에서 11일까지 열릴 거고요. CES 2024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 섹터나 뭐 이 기술주들 이런 쪽에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근데 이 CES는 CES에서 화두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요. 이 지금 12월 중순 뭐 이렇게 지나가면 움직입니다. 세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올해 뭐 거기서 화두가 될 부분은 저는 그쪽이라고 봅니다. AI, 뭐 로봇, 뭐 이런 쪽들이요.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올해 화두가 될 테니까 그 중에서도 AI하고 로봇, 뭐 AI하고 로봇은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 두 개가 완전 찰떡궁합이죠. 자, 지난주에 저 테슬라에서 저 옵티머스 2를 내놨는데요. 그 1을 내놨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음을 못 걸어서 부축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끌고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로봇 보니까요. 야, 저게 1년 만에 저렇게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던데 걸음 굉장히 자연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뭐냐 하면요. 그걸 AI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좀 쉽게 알아듣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야, 이쪽 발을 때릴 때는 이쪽 좌측 발을 딛고 뭐 여기서 뒤꿈치부터 내리고 이렇게 하고 이쪽 발걸음 띄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딥러닝이라는 그런 개념은 뭐냐면요. 걷는 거를 수천만 번 보여주는 거예요. 수천만 번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걷는 거를 그렇게 학습을 시키니까 로봇이 사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이 발전되게 되면요. 로봇이 사람들 하는 일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가 여러분들 지금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가요. 곧 내 실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섹터들 물론 수익이 많이 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깨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많이 올랐을 때 쫓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저 투자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때그때 잘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그거 외에 그보다 더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시장에는 그 부분도 꼭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저 로봇 섹터들은 항상 관심 있게 보시고, 자,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죠. 거의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뭐 이건 어떻게 12월 달 중순 이후 돼도 대주주 양도세 뭐 이 관련되는 거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종목이에요. 이것도. 자, 1월 달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도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 내년에요. 팔 북에 달린 그러니까 상반신만 휴머노이드 팔 북에 달린 거예요. 그 로봇을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쓰려고 출시를 할까요? 뭐 치킨 튀기고 이런 것들은 팔 하나만 있어도 돼요. 자, 근데 팔 북에 달린 거를 지금 개발 중이다. 내년에 출시할 거다라고 얘기한 건 이거는 제조 공장에다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반도체 공장에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칭이 딱 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만드는 팔 두 개 달린 상반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마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부분이 딱 매칭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치킨 튀기는 뭐 푸드테크 기업하고 뭐 계약 체결하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쪽에도 진출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가 좀 적자가 크게 났는데요. 영업이익이. 이거는 적자가 아니에요. 그 CB 전환사채 그 평가되는 부분들 이 부분을 그걸로 떨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입출금이 없는 그런 손실이에요. 그 1분기도 따지고 보면 흑자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꼭 좀 조정받을 때 그럴 때 꼭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성골, 큐렉소는 진골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매매한 거 그거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말씀 드렸죠. 이때 매수한 거는 이때 원금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13만 원에 이때 샀고 그다음 이때 또 차익 실현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새로 저거를 밑에서 15만 원대 뭐 조금 더 빠짐 살려다가 못 샀습니다. 그 대신 이걸 샀어요. 그 대신 큐렉소를 샀습니다. 뭐 로봇 주식들 많은데 뭐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들고 가는 거는 계속 들고 갑니다. 요거는 수익 난 부분에 대한 것들 그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큐렉소를 이때 샀어요. 이때. 자, 이때 매수를 해서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때 매수한 거나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의료용 로봇입니다. 자, 근데 큐비스 조인트라고 요거는 관절 수술 로봇이에요. 자, 100번째 병원에 투입이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근데 병원 쪽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이 큐렉소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큐렉소 같은 경우도 조정받는 구간, 뭐 그런 구간들 잘 이용해서 노려보시면 또 움직일 때는 굉장히 끼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방산 섹터를 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방산 쪽이 지금 폴란드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어떤 우려감이냐? 야당 쪽이 총선에서 이겼죠. 그래서 이 야당 쪽이 다 뒤집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하고 방산 계약 체결한 거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거를 현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고 야당이 조금 오버한 거죠. 그건 안 해도 될 일인데 그거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이렇게 붙였는데 현재 현 정부가 이 국방 쪽에 이런 쪽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임 투표를 물었는데요. 70%가 넘는 그런 숫자가 70%가 넘습니다. 정확히 72%, 72몇 프로 정도로 기억해요. 이 숫자가 현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도 지금 우리 편이죠. 대한민국 편입니다. 근데 그분도 계속 국방부 장관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우려감이 있었던 그 폴란드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감이 많이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리가 있지 않으면 그냥 유지를 하겠다라는 우리나라하고 방산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그 얘기죠.
막 뒤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나오면 좀 트집을 잡겠다. 뭐 일단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지들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LIG 넥스원은 이때 좀 매수를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때 말씀드려서 지금 뭐 50% 넘게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그러면 뭐 풍산 같은 종목은 지금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풍산은 지금 구리 가격이 톤당 7,800불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구리 가격이 8,4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한 달에 한 9만 발 정도 우크라이나에서만 쓰고 있는 포탄이 그 정도예요. 유럽에 포탄 창고가 다 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유럽에서 제공한 그 포탄보다 우리나라에서 빼나간 포탄이 더 많아요. 그럼 이거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포탄은 풍산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탄 수요 증가가 이 풍산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시장 기조는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쉬어가는 아시아 시장 다 좀 그랬으니까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은 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강세 마인드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자, 뭐 아까 선물 미결 작전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요거 꼭 좀 챙겨 보시고요. 뭐 로봇이나 방산 그리고 반도체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으니까 지금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 요런 쪽도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뭐 연초 시장까지 조금 따뜻한 뭐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명인들의 복귀는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녁에 야인 시대에서는 또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